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3부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방송되는 이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RKTV3700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도 저희는 알고 싶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좋은 말만 남겨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KTV3700, 3700은 3700인데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위치한 3700 윌셔 주소에서 따온 숫자입니다. RKTV3700으로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죠. 네.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에 지금 페이스북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CEO 자리에서 뭐 내려와라 이런 비난도 많이 일고 있는데 급기야 결국 이제 CEO 퇴진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 파문 때문에 최근에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스콧 스트링거라는 뉴욕시 감사원장 어제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뉴욕시 연기금이라는 것은 연금제도에 의해서 모여진 자금이죠. 연기금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연기금 펀드 10억 달러를 페이스북에 연기금 펀드로 이제 페이스북에 투자를 해서 페이스북의 그 지분 10억 달러를 지금 이 뉴욕시 연기금 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 대형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CNBC TV와 인터뷰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최근에 뭐 이 페이스북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고 위기다, 이러다가 뭐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이 주커버그 퇴진론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마크 주커버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죠. 바로 페이스북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페이스북 그 하버드 대학에서 2004년 4월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이 페이스북을 세계 최고의 그 SNS로 이제 만들었고요. 2012년에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해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19일, 20일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한창 터졌을 때 이틀 동안 시가총액 9%가 넘게 줄어들면서 많은 손해를 봤고요.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약 100조 원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급기야 마크 주커버그 퇴진론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뉴욕시 감사원장이 주커버그 CEO 퇴진을 주장하는 명분 또는 이유, 그거는 뭔가요? 네,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그 페이스북을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페이스북의 가장 큰 투자자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연기금 펀드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펀드고 페이스북의 장기 대형 투자자입니다. 이 수천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투자해온 또 전문 투자자이기도 한데 이 뉴욕시 연기금 펀드를 위해서 페이스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마크 주커버그 CEO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페이스북에 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더 강력하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수탁인으로서 페이스북의 가장 큰 투자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 개인 정보가 그 사람들의 허가 없이 사용된 것이 지금 팩트고 페이스북의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 연기금이 페이스북에 투자한 돈이 10억 달러인데 그런 만큼 뉴욕시 연기금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어떤 이런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제 정부 일부 기관들이 그 갖고 있는 기금을 좀 소위 말해서 불리기 위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이재용과 최순실 아닙니까?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나가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뉴욕시도 이제 연기금을 페이스북에 이제 투자를 일정 부분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저희 이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6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TV팀에서는 제 뒤를 좀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주가를 찾아보는 그 모습을 제 뒤에 있는 카메라를 비춰주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청취자분들이 또는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함께 보셔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의 주가를 지금 주영석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잠깐 찾아봤는데 페이스북의 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못 됐잖아요. 한 달 전에 184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8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주영석 기자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논란을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 155달러로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히 창업자이자 CEO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물러나라 그렇게 무책임한 어떤 그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주커버그 CEO는 이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의 이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이스북의 경영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가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이사회를 크게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이사회에 3명의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사회가 마크 주커버그 CEO의 거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너는 오너로서 그냥 남고 경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런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너가 임명하는 그런 오너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선임돼야 되겠다. 그래서 3명의 독립적인 이사들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용,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마크 주커버그 CEO는 오너로서의 위치만 갖고 CEO로서 경영의 일선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고 독립적인 전문 경영인을 새 회장으로 영입해서 또 이사회에도 전문 외부 이사들을 3명을 영입해서 이런 전문 경영인과 또 이런 외부 이사들이 힘을 합쳐서 페이스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마크 주커버그 CEO 위주로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회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이 페이스북 이사회 현재 이사회는 그 페이스북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벤처 투자자들, 기업 경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 CEO, 셰리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 등이 지금 핵심이고요. 여기에 그 페이스북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마크 안드레센, 피터 틸 같은 그 유명 벤처 투자자들이 지금 이사회 멤버로 있고요. 여기에 또 그 얀쿰 전 왓츠앱 CEO 2014년에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이때 그 이 왓츠앱 CEO가 페이스북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CEO죠 리드 헤이스팅스가 재계 출신으로서 지금 그 페이스북의 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 케네스 셔놀트 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인데 올해 초 합류했습니다. 역시 재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 데스먼드 헬만 게이츠 재단 CEO고요. 여기에 이제 어스틴 볼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계 재계 위주로 그런 좀 굵직굵직한 인물들로 이사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페이스북의 이 경영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또 이 어떤 운영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 정계 재계에 나름대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추구에만 좀 집중할 것 같은 급급할 것 같은 그런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인물들이 이 사회에 포진하고 있는 한 또 마크 주커버그 창업주가 CEO로서 경영을 하고 있는 한 페이스북은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뉴욕시 연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페이스북의 위기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퇴진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우선 라디오보다 유튜브가 속도가 조금 늦네요라고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좀 역부족이고요. 아무래도 이 오디오만 나가는 것에 비해서 비디오와 함께 나가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이제 광고 창이 뜨거든요. 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게 조금 신경 쓰이신다는 분이 좀 있고요.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이 주영석 기자의 설명에 대해서 댓글 올리신 분도 계십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뭐 좀 그만두고 좋은 일, 자선 사업 같은 거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조언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에서 야간 일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분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유튜브로 이제 100명 넘게 지금 보고 계신데 어제 300명까지 저희가 같이 동시 접속자가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이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2달 전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190 얼마까지 있었네요. 보니까 193달러까지 올랐네요. 지금 현재는 155달러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RKTV 3700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내용을 보고 듣고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이런 가운데 주커버그 CEO가 애플의 팀 쿡 CEO하고 지금 좀 투닥투닥 거리고 있어요. 이 팀 쿡 CEO가 먼저 좀 시비를 걸었죠. 그 3월 말에 페이스북 정보 유출을 두고 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부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고객을 돈이나 상품으로 생각했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만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대놓고 좀 페이스북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마크 주커버그도 발끈했죠. 그 팀 쿡 애플 CEO를 상대로 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팀 쿡의 발언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이다.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팀 쿡을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 모델을 갖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페이스북이 사실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광고를 한다.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이용자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0억 명, 수십억 명 되는 그런 어떤 파워가 결국 광고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마크 주커버그의 설명이 되겠고요. 그런데 팀 쿡 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돈을 다 이 페이스북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걷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가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용자가 뭐 공짜로 이용하는 거지만 광고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죠. 광고 많은 게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광고를 안 보려면 사실 유튜브가 옵션을 줍니다. 광고 보기 싫으면 이 돈을 내라 이렇게 옵션을 주는데 돈을 내고 광고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은 광고 좀 보면서 공짜로 보고 싶다 하면 공짜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주는데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거기에 반격을 가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IT 기업들 간에도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의 차이 또 자신들의 어떤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많은 서로 대립과 반목이 격화되고 있는데 요즘 그 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주의 어떤 부침과 더불어서 이 미국의 이 IT 업계 상당히 좀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미래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페이스북을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한대요. 안 하죠. 왜냐하면 예, 안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으로 도망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페이스북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크레모링 뉴스 3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충분하게 신뢰와 전통의 한미보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한미보험, 현대차를 타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포엔테 힐스 현대, 가장 먼저 나오는 업소로 최대 리스팅, 최고의 광고 효과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